안녕하세요. 달달한 조언과 쓴소리 조언해주는 동네 언니, 달슨 언니 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간별로 확인하는 재회 운 비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재회를 원하는 상대방 한 사람을 생각해 주세요. 그 사람과 남아있는 6월 주간별 재회 또는 관계 회복 운의 크기 그리고 에너지의 양을 비교해서 언제가 강하고 언제가 약한지 카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아둔 4개 카드 파일 중에 한 번의 시선이 가거나 끌리는 카드 파일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카드 선택하실 수 있는 시간 잠시 드릴게요. 아직 선택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선택해 주세요. 그럼 카드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3번, 1번, 4번, 2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카드 파일에 해당하는 리딩을 확인해 주세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회운과 관계 회복 운을 주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운과 관계 회복의 운이 강한 시기에는 운의 흐름 도움을 받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이라던가 대화의 시도라던가 기다림의 일정, 계획이라던가 개개인의 재회 플랜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18일부터 24일까지, 25일부터 30일까지 또는 그 이유 등 4개의 주간별로 나눠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의 운이 강한 시기에는 재회까지 고려해 보셔도 좋고요. 에너지가 약한 경우는 재회까지는 아니지만 관계를 지금보다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이 재회를 위한 한 스텝의 일부의 변화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재회운이 강한 시기에는 이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갈등이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은 분들, 긍정적인 변화까지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재회운이 강하더라도 이별한 지 너무 오래되었다거나 해붓을 많이 했다거나, 그러니까 헤어지고 붙고 헤어지고 붙고 재회를 좀 반복했었거나, 또는 갈등이 심한 상태,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거나 이러한 상태라면 재회운이 상대적으로 강한 시기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플랜으로 보여집니다. 즉, 현재의 상태와 운의 크기를 비례하면서 고려하시면서 참고하시면서 시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두 사람의 관계성 살펴보고 재회운의 시기 비교해 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저는 카드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섬세히 읽어드리고, 카드가 품고 있는 내용 대비 현실적인 상황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배제하시고 큰 흐름 위주로, 그리고 주간별 운의 흐름, 주기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관계성, 만남의 태도, 자세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성은 펜타클 5번, 3번, 허밋, 운명의 수레바퀴, 컵 6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연결된 시점을 좀 보면 컵 6번 카드가 펜타클 3번 이렇게 같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만났다거나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거나 사내 직장에서 만났다거나 어떤 모임에서 만났고, 또는 알고 지낸 지 연락을 좀 주기적으로 좀 오랜 시간, 어느 몇 개월,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연락을 하면서 알고 지낸 지 좀 시간이 된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친구에서 이성 관계로 발전하신 모습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펜타클 3번 카드는 교회 안의 성을 함께 협동, 협업해서 짓는 카드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어떤 공통 목표를 갖고 행하신 분들, 그리고 회사, 동호회, 모임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고, 요즘은 동거도 살림, 생활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동거하신 분들일 수 있고, 데이트를 할 때 어떤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하는, 협업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수비학적으로는 제3자의 존재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기혼자의 연애 또는 삼각관계 연애, 환승 연애 하신 분들도 포함되는 리딩이고, 컵 6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과거의 인연에서 이어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헤어졌다가 다시 붙었다가 한 재회 커플, 어떤 우정관계, 지인관계, 친구관계에서 이성관계로 발전했던 분들,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운명의 수레바퀴 또한 돌고 돌아서 제자리인 카드입니다. 그래서 재회했던 재회 커플도 보여주고,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계가 어느 일정 구간에 좀 정체되어 있으면서 그 구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권태기가 왔다거나 현실적인 어떤 이유, 어떤 이런 막막함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분들 같이 볼 수 있고, 그 옆에 허미 카드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 또한 설원 위에 한 남자가 서 있고, 이 모습 속에서는 싱글, 홀로서기 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의 길을 따로 가는 모습이라서 이별하신 상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냉랭하고 권태기고 좀 생각할 시간을 갖는 모습보다는 대체적으로 아예 이별을 하신 관계인 분들도 보여지는 모습이고, 운둔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이 삶에 운둔되어 있는, 그리고 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관계에 의지가 있지만 한 사람은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희망하는 사람이 운둔자 카드에게 해당하는 상대방을 잡는다거나 이별 후에도 대화를 시도했던 아니면 또 잡았거나 잡혔던 이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카드를 보면은 펜타클 카드가 많이 나와요. 펜타클 카드는 두 사람의 관계도 있지만 어떤 상황 이별인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제3자가 존재하면서 이별하신 것도 있고, 상황적으로 연애하기에 어려운 사생활,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개인 사적인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처럼 나와 연결된 연애 감정, 연애 관계 외에 사생활적으로 엮여있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으면서 우리 관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삶 자체, 연애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만하는 것보다 연애 전체적으로 회의감을 느끼는 여러분들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싱글 카드가 조금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이 있는 모습 때문에 한 명은 결혼주의자고 한 명은 비혼주의자인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나 우리 관계를 쭉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의견이, 목표가 다른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펜타클 5번 카드까지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별을 하기 전에 어떤 한 문제 또는 반복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나 갈등이나 다툼, 갈등 이런 게 막 계속 반복돼요. 개선하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문제가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 모습에 연애와 인연과 체념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의미 없고 의문을 갖고 연애에 대한 의지가 상실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 펜타클 5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빈곤과 결핍의 모습이 있어서 애정 결핍이 있는 분들, 상대방이 막 사랑을 주고 표현해주고 관심해줘도
나는 또 받고 싶어요. 그 구멍난 깨진 항아리에 물을 끊임없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결핍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나만 사랑하는 건지, 나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는 이 카드가 조금 외롭다, 쓸쓸하다, 연애는 하고 있지만 어떤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지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고,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서 제자리이고, 그렇다 보니까 헤어져도 대화를 시도하거나 잡거나 잡혔거나 어떻게 무언가의 스토리랑 미래를 조금 보고 싶은, 그래서 곁에 이 물리적인 거리감은 좀 보여지지만 마음이 쓰이는 모습도 같이 볼 수 있는 카드예요. 그렇다 보니 SNS를 염탐한다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추억한다거나 함께 찍은 사진을 본다거나 함께 나눈 메시지나 전화 내용을 곱씹어 보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뭔가 거리감은 느껴지지만 마음은 조금 남아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나에게 해당하는 카드가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다시 번호 선택하시는 구간으로 가셔서 다른 번호 선택 후 해당하는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주간별로 이렇게 재회운, 관계 회복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우리 첫 번째 카드가 6월 11일부터 17일,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18일부터 24일, 그리고 25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카드입니다.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4개로 나눠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재회운이 강한 시기에는 이별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갈등이 심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재회라던가 관계 회복이라던가 긍정적인 변화까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회운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별한 지 너무 오래되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이 재회를 좀 많이 반복했다, 갈등이 너무 심한 상태다, 상대방이 이미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 하다면 재회운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시기를 고려하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즉, 운의 크기 대비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같이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입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운의 크기를 조금 비교해서 1순위, 2순위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 현재 가까운 미래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는 셋째 주, 이 18일부터 24일까지거든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완즈 4번 카드는 평화, 안락 이걸 뜻해요. 그리고 멀리 보는 카드는 재회이기 때문에 조금 먼 미래를 뜻하는 카드이긴 하지만 완즈 4번 카드는 안정과 평화이면서도 결혼, 동거, 진지한 연애의 진입, 애정이 깊어지는, 그리고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카드이거든요. 그리고 기쁜 소식을 뜻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연락이 온다거나 어떤 대화를 시도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나 태도나 마음가짐 같은 걸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이 셋째 카드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운이 가장 강력하면서도 조금 안정 평화를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 좀 우리 관계가 갈등이 좀 심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재회는 아니더라도 뭔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재회성까지는 고려해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운이 강력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재회운이, 관계 회복운이 그나마 2순위가 나이트 오브 컵 카드거든요.
마음을 나누고 마음이 전달되고, 그러니까 재회까지 아니더라도 나라는 사람의 입장, 여러분들의 사람에 대한 입장, 이런 걸 고려하면서 서로의 입장차, 성향차를 막 싸우고 갈등하면서 대립하는 게 아니고 서로 수용하면서 좀 대화를 좀 차분하게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재회를 워낙 많이 바라는 분들에게는 그냥 재회 아니고 좀 애매한 대화 했어요. 우유부단한 뭐 이런 좀 답답한 대화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재회를 위해서 한 스텝 스텝 밟아나가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2순위. 그래서 시기로 따지면 18일부터 24일간이 운의 흐름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카드는 재회에서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 있어서 11일부터 14일, 그리고 4개의 주간 외에 그 이상을 봐야 된다면 조금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물론 이 기간만 따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모르니 제네럴 영상이나 1대1 뭔가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재회 플랜을 좀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리딩 들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제목 옆에 더보기랑 클릭하시면 1대1 전화 상담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1번 리딩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로 복채 꼭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재회운과 관계회복 운을 주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운과 관계회복의 운이 강한 시기에는 운의 도움을 받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이라던가 대화라던가 기다림의 일정의 계획이라던가 개개인의 재회 플랜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 리딩 주제입니다. 6월 11일부터 17일, 그리고 18일부터 24일, 그리고 25일부터 30일, 그 뒤로 그 이후 이렇게 4개의 카드로 주간별로 나눠서 운의 크기, 특징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에서 좀 특이사항은 재회운의 강한 시기에는 재회까지 고려해 보셔도 좋고요. 에너지가 약한 경우, 재회까지는 아니지만 관계를 지금보다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어, 또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이 재회를 위한 한 스텝의 일부의 변화,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재회운이 강한 시기에는 이별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는 갈등이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 또는 재회까지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재회운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별한 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재회를 원체 많이 하셨거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상태거나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면 재회운이 상대적으로 강한 시기를, 최고점의 강한 시기를 고려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즉, 현재의 상태와 운의 크기를 비례하셔서 고려하시면서 플랜을 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저는 카드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섬세히 읽어드리고, 카드가 품고 있는 내용 대비 현실적인 상황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배제하시고 큰 흐름 위주로 파악해 주시면서 이 주간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이 주간별 에너지의 특징, 크기를 고려해서 1순위, 2순위 아니면 그 외에 또 어떤 특징을 하나하나 읽어 드릴게요. 우선 읽어 드리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성, 그리고 만남의 특징, 태도, 자세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의 모습은
완즈 10번, 타워 카드, 컵 3번, 저스티스, 소드 3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관계 좀 이별하시고 조금 극복하기 어렵겠다 또는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이런저런 카드 다 떠나서 소드 3번 카드가 나온 이상 똑같은 상황이 누구에나 처해 있어도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괜찮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습 속에 소드 3번 카드가 나온 이상 이 카드는 심장에 칼이 꽂혀서 아파하고 이별의 헤어짐의 후폭풍이 있고 상처를 받았고 어떤 배신감, 서운함, 연애 자체에 회의감이 들 정도로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보여지고 재회를 바라고 있는 분들인 모습 속에서는 기다리는 이 자체가 조금 힘든 모습, 기다리는 동안 내가 조금 극복하기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별만으로도 힘든데 재회가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했던 사람, 이런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게 조금 힘들다 못해 고통스러운 모습이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수비학적으로 여러분들의 카드는 두 개나 나와 있거든요. 수비학적으로 3은 제3자를 뜻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환승 이별하신 분들 또는 삼각관계에 있는 분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했다거나 나랑 헤어지고 재회성도 타지 않고 다른 이성을 상대방이 내가 또 바로 만났다거나 그리고 이미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했다거나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걸 내가 발견을 했다거나 이렇게 어떤 제3자의 존재로 관계가 멀어지신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또는 그런 이성적 삼각관계 제3자가 아니고 남사친이나 여사친이나 또 다른 친구 관계에서 나에게만 집중해주지 않고 상대방의 친구들이 뭔가 나와 이 사랑하는 이 관계를 공유하는 느낌이에요. 나에게만 24시간 조금 집중되어 있고 표현이 돼 있고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약속도 많고 회식도 많고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나만의 이성이 아닌 나의 이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느낌. 시간을 배분하고 애정과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나눠 써야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래서 조금 애정에 대한 결핍이라던가 마음 확인에 대한 부족함이라던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저스티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 카드이거든요. 이 모습 속에서는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상대방으로부터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명목 없는 어떤 사건이 생겼다거나 근데 이게 공정성 그래서 누구에게나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생겨서 관계가 멀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어떤 평가나 심판을 받을 정도로 멀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이 모습 속에서는 이 심판 카드, 정의 카드는 우리 두 사람에 대한 정의, 심판, 어떤 법적인 이런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혼 심판대에 올려져 있는 부부관계인 분들도 있고 불륜관계에 휘말리신 분들도 있고 그 외에 상대방이나 내가 어떤 법정, 서류적인 문제 때문에 연애관계도 멀어졌다 하시는 모습도 보여지고 이 모습 속에서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고 심리적인 이유로 간다면 이 모습 속에서는 기싸움, 주도권 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도 툭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헤어지자, 됐다, 그만해라 하면서 어떤 오해나 선입견이 쌓이면서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괜한 어떤 더 불편함이 보여지는, 거리감이 보여지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이별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잡았어. 누군가는 잡았어. 근데 기싸움이나 자존심 때문에 아 됐어 나는 이미 다 잊었어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별 후에도 어떤 대화의 시도 또는 잡았거나 잡혔거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타워 카드는 감정의 폭발이에요. 내가 잘 참다가 상대방이 잘 참다가 꾹꾹 눌러 담은 감정들이 한 번에 폭파해서 폭발이 돼서 그 순간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했다거나 감정적으로 격양이 되었다거나 또 심하게 가면은 욕을 했다거나 이렇게 조금 안 좋게 이별하신 모습도 보여지고, 그런 이별이 아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로 연결해서 본다면 이 불륜이나 어떤 삼각관계나 이 바람이라던가 이거 들켜서 이 관계가 이 발견이 돼서 그 원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뭔가 심판을 받아서 그 모습 속에 상처를 받고 약간 복잡한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급작스러운 어떤 상황, 사건, 관계 변화 이런 게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잘 만나다가도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신 모습도 타워 카드를 통해 비춰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을 조금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셨을 텐데, 타워 카드가 나온 이상 갑작스러운 이별 하셨어요 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관계가 아무리 좋았었어도 상황 이별 때문에 상황이 좀 이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물리적으로나 또는 어떤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완즈 10번 카드는 이 사람이 완즈를 10개를 끌어안고 우리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고 짊어지고 하고, 이 카드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이 만남에 부담스럽고 불만이 있어도 토로하지 않고 꾹꾹 눌러 담았어요. 왜? 관계를 지속하고 싶으니까.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참으면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또 상대방이 부족한 어떤 경제관념 아니면 리더십 부족한 부분을 이 완즈 10번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그 몫까지, 리스크까지 안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카드에서 보면은 잡고 잡히고 약간 이런 연결고리가 좀 보여지는데, 타워 카드가 나온 이상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에서 읽고 씹었다거나 아예 읽지도 않고 씹었다거나 아예 차단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진짜 마지막 대화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조차 어려운 어떤 진짜 답답한 이렇게 단절된 모습이 보여지는 카드이거든요. 그리고 이조차 없이 잠수 이별하신 분들, 회피성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나에게 해당하는 카드가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다시 번호 선택하시는 구간으로 가셔서 다른 번호 선택 후 해당하는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저스티스 카드는 균형감 카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마음이 크고 한 사람은 마음이 조금 적고, 그래서 어떤 이 만남의 균형성이 떨어져서 이 티키타카 마음의 속도에 이 타이밍이 어긋나서 관계가 멀어지신 분들도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주간별로 재회운, 관계 회복 운을 비교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강한 시기, 재회를 좀 바라보자, 기대해보자, 어떤 재회 플랜을 짜는데 내가 연락을 하던 연락을 기다리던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 연락을 하지?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쪽에 조금 다 몰려 있어요. 6월 11일부터 17일, 18일부터 24일
모여 있거든요. 이 카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컵 10번 카드는 관계의 평화. 이 컵이 감정이거든요. 서로 감정을 나누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이런 에너지가 충만한. 왜냐면 컵이 감정인 상태에서 수비학적으로 10 카드이거든요. 그만큼 에너지가 강한 카드입니다. 마이너 카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학적으로도 연애하는데 감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회하는데 감정만큼 중요한 건 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기가 이 11일부터 17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연애운으로 봤을 때 연애운의 최고치, 사랑의 완성, 협력, 영원한 사랑, 안정과 탄생, 새로운 시작. 그래서 어떤 오해가 풀린다거나 노력한 결과를 서로가 인정해준다거나 화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회까지 아닌 뭔가 이별을 한 지 너무 오래됐다, 해부됐던 그런 전적이 많다, 갈등이 너무 심하다,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화해나 관계 회복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첫 번째 카드. 그리고 두 번째 카드도 똑같습니다. 완즈 6번 카드가 이 관계에서 지금보다 한 스텝 발전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어서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나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주간에도 재회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계획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18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순위는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는 2순위, 이 두 번째 주간 18일부터 24일. 정리해보자면 11일부터 17일까지 1순위, 18일부터 24일이 24일이고 세 번째 그리고 그 이후 흐름은 조금 어려운, 재회운적으로도 맞는 카드도 아니고 오히려 관계나 만남이나 재회에 흐지부지 될 수 있고 기운이 조금 딸리고 부족한 에너지라서 이 뒤로 가는 것보다는 앞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회 플랜 짜실 때는 이쪽 주간에 가시고 그 이유라고 봤을 때는 제가 이 뒤에 더 일정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더 재회운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고려하시는 분에게는 이쪽 기간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1대1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 옆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1대1 상담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과 저 1대1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번 리딩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로 복제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재회운과 관계 회복의 운을 주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운과 관계 회복의 운이 강한 시기에는 운의 도움을 받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이라던가 대화의 시도라던가 기다림의 일정 계획이라던가 개개인의 재회 플랜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 주제예요.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18일부터 24일까지, 25일부터 31일까지 또는 그 이유 등 4개의 주간으로 나눠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재회운의 강한 시기에는 재회까지 고려해 보셔도 좋고요. 에너지가 약한 경우는 재회까지는 아니지만 관계를 지금보다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이 재회를 위한 한 스텝의 일부의 변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재회운이 강한 시기에는 이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는 갈등이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은 분들, 또는 긍정적인 변화까지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재회운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별한 지 너무 오래되었다, 또는
해붓해붓을 많이 했었던 재회 커플이다. 또는 갈등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또는 상대방이 이미 이성을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재회운이 상대적으로 강한 시기를 고려하는데 웬만한 강한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카드가 조금 더 마이너 카드보다는 메이저 카드 또는 마이너 카드에서는 에이스 카드 이렇게 조금 더 에너지가 강한 카드를 고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재회운의 주간별 특징, 크기를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또는 다른 순위, 특징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회 플랜을 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주간별 특징 살펴보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성, 만남의 특징, 태도, 자세에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관계성 카드에서는 페이지 오브 소드, 데스, 힐럼퍼런스, 소드 10번, 펜타클 10번. 여러분들은 이 만남의 약간 특징 또는 인연, 임팩트 이런 게 조금 강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메이저 카드도 많이 나왔고요. 이 수비학적으로 마이너 카드에서 10번 카드도 많이 나왔어요. 갈등이 심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의 모습인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이 여태까지 누군가와 이성을 막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 상대방만큼 조금 특별한 인연은 없었다. 생각이 많이 남는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또 나에게도 그렇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어 여태까지 내가 짧게 연애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는 좀 길게 연애를 했었다. 나는 헤어지고 나서 뒤돌아본 적이 없고 후회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생각이 나더라. 잊어지지 않는다. 또는 이렇게 에너지가 강한 거는 장수 커플일 거예요. 막 몇 년씩 만나고 또 짧게 만나도 진짜 매일같이 막 데이트를 했었고 어떤 기간 대비 깊이감이 깊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인연줄이 되게 즐기고도 즐긴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이거나 동거하셨거나 좀 어렸을 때부터 쭉 만나셨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카드가 이렇게 조금 초반의 분위기랑 후반의 분위기가 조금 극면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조금 중간 역할도 없고 어떤 관계적으로 좀 한 사람은 기다리고 한 사람은 쳐다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연상연하 커플도 보여지고 장거리 연애를 하셨던 분들도 보여지고 해붓했었던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연애는 연애, 결혼은 결혼 따로 하시는 것보다 어떤 우리 미래적인 계획이나 약속이 조금 많았었던 분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조금 해붓을 많이 했었던 커플이다 라고 한다면 이번 이별이 여느 이별보다는 단호하다, 회복 불가능하다, 분위기가 싸하다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데스 카드는 말 그대로 종결 카드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별이구나 실감할 정도로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우리 싸웠으면 뭐 일주일 안에 뭔가 회복이 됐다, 연락이 왔다 하는데 그 기간, 일정 기간이 넘어갔다거나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조금 헤어졌어도 안 좋게 헤어진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어떤 관계에서 냉정하고 차갑고 단호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감이 좀 있어서 장거리 연애 하셨거나 이미 멀어진 이제 가야 되는 이직이나 어떤 부서 이동이나 유학이나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더 관계가 멀어지신 우리에게도 영향이 받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재회의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의연하게 초연하게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으신 분도 많이 보여요. 왜냐면 소드 10번 카드도 이 넉다운, 포기, 그로기 상태가 이런 거라서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이 조금 회복 불가능한 의지 박약 이런 게 보여지는데, 이 소수의 여러분들이긴 하지만 이 데스와 소드 10번은 터닝 포인트, 전환점, 새로운 시작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만남의 방식에서 변화를 주거나 변화를 약속하거나 제안한다거나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모습도 있다. 오히려 이렇게 막장까지 가고 끝까지 가봐서 그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어떤 소중함, 헤어지고 나서 깨달음이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힐로프런스 카드는 이제 교양 카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기다리고, 한 사람은 뭔가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는 게, 그래서 기다림이 어렵다. 나는 지켜만 봐야 된다. 그래서 관계에 한계점이 있는 분들이 보여져요. 1대1 상담하면서 느끼는 그 예시, 현실적인 예시가 가정과 가정이 있는 기혼자 커플들이 좀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뭐 달라지지 않아도 양쪽 다 가정이 있거나 한쪽이 있으면 이혼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만남에 미래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교환 카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모습은 안 좋게 끝나긴 했지만 큰 기대감이 있었고, 때로는 정신적인 의지도 됐었고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헤어지신 분들도 계속 보이고,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는 어떤 심사숙고하고 행동한 게 아니고 약속했던 걸 이행하지 못했다거나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수를 했다거나 어떤 찰나의 순간의 실수, 어떤 사건과 사고가 생기면서 관계가 와르르 무너진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게 신뢰 문제일 수도 있고 기대감의 상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펜타클 10번 카드는 관계의 계승, 번승 카드입니다. 쭉 발전을 했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발전하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지신 분들도 있고, 애초 시작은 좀 기대감이 많고 함께 하고 싶은 약속, 계획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아서 끊어지신 분들도 있고, 이게 관계의 그 가정을 뜻하는 카드라서 동거하신 분들도 보여지고, 동거 아니더라도 또는 어떤 결혼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있고 결혼을 언급하는 분들도 계셨고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부 관계도 있고, 또는 동거하시면서 결혼을 준비하셨거나, 근데 이제 그런 가정 속에서 어떤 문제로 멀어지신 분들도 있고, 기혼자 연애 커플도 있고, 돌싱 커플일 수도 있고, 이렇게 결혼의 키워드를 펜타클 10번이 갖고 있다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난 신뢰 문제도 있어서 크게 실망한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좀 이별하고 나서도 한 사람은 조금 잡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근데 잡히지 않는 단호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소드 10번이랑 데스카드 나왔으면 단호한 상태이거나 차단을 당했다거나 읽고 씹는다거나 안 읽고 씹는다거나 아예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 같이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나에게 해당하는 카드가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다시 번호 선택하신 구간으로 가셔서 다른 번호 선택 후 해당하는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주간별 특징을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초반에 운이 많이 약해요. 어떤 감정을 추스려야 되거나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거나 감정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약간 혼동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11일부터 30일까지 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 주간이 진짜 확실하게 들어오는 카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외 운이 강한 카드인
모습이 진짜 이 78장 중에 진짜 대표하는 가장 강한 운의 크기가 왜냐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주간이 그러니까 30일, 6월 30일 이후에 더 운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카드인데 왜냐? 메이저 21번 더 월드 카드입니다. 마이너 카드보다는 메이저 중에서 21번 월드 끝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저 카드에서는 이 22장의 카드들이 세계의 발전을 쭉 이어나가요. 그래서 종착지인 월드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품고 있는 내용과 에너지가 정말 강해요. 그래서 완성, 성공, 목표의 달성, 통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말 재회운에서는 강한 모습이 이쪽에 몰려있다. 잔잔발이 아예 뭐 1순위, 2순위 없고요. 그냥 1순위가 6월 30일 이후에 그냥 강력하게 한 번만 빡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럴 때 뭐 재회 절대 안 됩니다 인 건 아니에요. 운이 좋을 때는 좀 더 수월하고 결과 도출이 수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플랜을 짤 때는 이쪽에 더 몰려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셔라 이것이고,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감정을 컨트롤한다거나 생각할 시간을 가져서 어떤 타이밍,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더 방법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여지는 흐름이 급하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잃을 것 같고 놓칠 것 같고 해서 빨리 뭔가 서두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천천히 간다면 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오히려 시간이 필요한 관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기간은 1순위, 2순위 그냥 뭐 이런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끝에 몰려 있습니다. 6월 30일 이후 지켜보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나중에 7월 주간별 재회운 이런 제너럴 올릴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마지막 카드에서는 그 이후 이렇게 있어서 7월일 수도 있고 8월일 수도 있고 막 9월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조금 추적 관찰 해보시면서 계획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리딩 들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1대1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 옆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1대1 상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과 저 1대1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3번 리딩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복제 꼭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3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재회운과 관계 회복의 운을 주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운과 관계 회복의 운이 강한 시기에는 운의 도움을 받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이라던가 재회의 시도라던가 기다림의 일정, 계획이라던가 개개인의 재회 플랜에 도움이 되시는 주제일 것 같아요.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18일부터 24일까지, 25일부터 30일까지 또는 그 이후 이렇게 해서 주간을 4개로 나눠서 에너지의 크기, 특징, 그리고 크기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하시면서 기준을 두고 보시면 좋은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재회의 운이 강한 시기에는 재회까지 고려해 보셔도 좋고요. 에너지가 약한 경우에는 재회까지는 아니지만 관계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이 재회를 위한 한 스텝의 일부의 변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 상황이 2순위의 상황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회운이 강한 시기에는 이별한 지 얼마 안 되거나 갈등이 심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 재회까지 생각하셔도 좋은데, 재회운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별한 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해붓해붓 재회를 많이 했었거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거나 상대방이 이미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면
재회운이 상대적으로 강한 시기를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뜻이냐면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운의 크기 대비를 고려하셔야 된다. 비례시켜야 된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그만큼 재회운이 강력한 시기를 더 고려하시고 그렇게까지 심한 상황은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이순이 또는 막 엄청 강한 메이저 카드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입을 하시면서 조금씩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관계성, 만남의 형태, 특징, 자세 한번 관계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힐로프런스, 여사제 카드, 템퍼런스, 나이트 오브 소드, 문, 퀸 오브 펜타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여사제 카드는 비밀스러운 관계인 분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사내 연애를 했다면 비밀 사내 연애 또는 떳떳하지 못한 관계, 숨겨야 하는 관계 또는 어떤 비밀이 많은 관계, 나이를 속였다거나 가정에 있는 걸 얘기를 안 했다거나 기혼자인데 돌싱이라고 속였다거나 이런 것까지 어떤 숨김, 비밀, 믿을 수 없는 뭐 어떤 이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여사제 카드에게 해당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속마음을 드러내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선비같이 힘들어도 묵묵하게 속으로 삼키고 고민이 있어도 삼키고 이런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속마음 시시콜콜 얘기하면 풀리지도 않고 얘기하면서 생각나면 더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반대의 성향, 예를 들어 여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로 나누면 현실적으로 바뀌는 건 없지만 너와 나의 사이가 신뢰감이 가잖아, 의지가 되잖아, 깊은 관계의 확인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사제 카드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말하면 뭐해, 말하면서 생각나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 현실적으로 해결되는 건 없잖아, 그냥 잊고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아, 나는 말할 재주가 없어, 말재주가 없어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정이나 생각이나 연락이나 표현 관심이 조금 뚜렷하지 않아서 이 여사제 카드에게 해당하지 않는 반대의 상대방은 조금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 좀 불안하다, 제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게다가 이런 표현이나 애정의 문제가 아니면 뭔가 비밀이 많고 숨기는 게 많고 의심이 된다 하시는 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안감이 템퍼런스 카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제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건가? 내가 어장일 수도 있나? 제가 나중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나? 저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생기면 나를 버릴 건가? 이런 약간 불안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모습이 더 문 카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더 문 카드. 이 메이저 카드에서 문 카드는 우리 달은 초승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보름달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자기의 본심이나 비밀을 숨기고 있는, 그래서 비밀, 고민, 갈등, 불안, 의심, 혼란스러움, 답답함, 어떤 한계에 도달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각한 고민에 빠진 두 사람, 비밀스러운 관계, 숨어야만 하는 관계, 운둔되어져 있는 관계, 이중적인 사랑. 그래서 환승연애 하신 분들, 삼각관계이신 분들, 양다리 걸친 분들 이런 모습이 볼 수 있는 카드라서 조금 두 사람만의 문제보다는 그 이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불안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다투고 싸우고 혼란스러워서 불안한 마음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도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는 욱하는 거, 이런 감정 이제 폭발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했다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하는 말과 행동에 섣부른 행동, 그래서 실수하신 모습, 관계를 오히려 더 그르친 행동,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상대방이 뭔가 예시를 들어 드린다면, 상대방 핸드폰 공개 안 하면 약간 선 넘는 행동이 핸드폰 몰래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뭔가 알게 되면 서운하게 되는, 또는 그 이상의 이제 신뢰나 믿음의 관계에서도 있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떤 확인하려고 하는 액션이 보여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드를 막 이렇게 보면 SNS를 이별을 하고 나서도 SNS를 염탐한다거나, 또는 여러분들과 주고받은 내용과 상태 메시지, 프로필 있는 것들을 조금 확인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제외하기에는 확신은 없지만 그 사람은 아직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를 회상하는 퀸 오브 펜타클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좀 SNS를 염탐하기도 하고,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나 거리감이 보여져 있어서 연락에 대한 뭔가 차단이라던가, 읽고 씹었다거나 안 읽고 아예 씹어버렸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약간 회피 성향도 있어요. 추진하는 자와 아예 추진하지 않은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간 적극적인 약간 추진하고 리더십이 있고, 빨리빨리 성격이 급하면 한 명이 회피형, 방관자형, 이렇게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이 퀸 오브 펜타클이 나온 이상 한 명은 미련이 남아있고 후회하고 마음이 좀 쓰인다. 후폭풍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크게 생각하면 저 불안한 마음과 퀸 오브 펜타클 같이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후폭풍도 같이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도 연락을 해봤다거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연락을 해서 잡았거나 잡혔거나, 어떤 이 애매하게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어떤 스토리가 추가적으로 보여진다라고 읽어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나에게 해당하는 카드가 전혀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시 번호 선택하시는 구간으로 가셔서 다른 번호 선택 후 해당하는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주간별 플랜을 쫙 보면 11일부터 17일, 18일부터 24일, 25일부터 30일, 또는 30일 이후, 이렇게 이거든요. 이후는 뭐 7월, 8월, 9월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1순위 순간이 제외 6월 기준으로만이에요. 그래서 6월 기준 안에서는 18일부터 24일이에요. 저지먼트 카드. 왜냐하면 이 저지먼트 카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의 이 영혼이 이 천사의 나팔로 이렇게 부활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재회의 키워드를 가장 대표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재회 운도 좋고요. 갈등이 너무 심한 분들은 그냥 관계 회복이라던가 대화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메이저 카드이기도 하고 재회를 대표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운이 이때 18일부터 24일까지 강하다. 이 모습은 기다리는 소식, 그리고 재회, 보상, 부활, 관계의 부활,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보상이나 내가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재회 키워드 같이 갖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때가 강하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별한 지 너무 오래됐고 해붓을 많이 했고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고 상대방에게 이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재회 아니더라도 관계 회복이라던가 그냥 친구처럼 연락을 주고받는다거나 서로 입장을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마무리, 초연해짐, 그래서 친구처럼 지인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재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 그냥 첫 스텝 정도 변화, 일부의 변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갈등이 너무 심하지도 않고요. 이별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렇다 하면은 재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솔직히 2순위는 어렵거든요. 근데 굳이
이 순위를 뽑는다면 데빌 카드는 이성적인 치명적인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랑하고 막 애틋하고 그런 것보다는 약간 욕망, 집착, 중독성, 치명적인 매력인데 막 이게 안정적인 치명적인 매력이 아니고 충동적인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폭발이기 때문에 술 먹고 연락을 한다거나 감정이 막 활성화되는 밤늦게 연락이 온다거나 어떤 술자리에서 마주쳤다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잠자리로 막 이런 끌림이 있어서 연락을 한다거나 그래서 밤늦게 자니? 뭐해? 이런 연락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우스갯소리입니다. 웃어보시라고 이야기해드린 건데 그런 경우도 이 6월 이후에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딱 6월 기준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봤던 리딩인데 이 모습 속에서는 딱 이 기간에 있지만 6월 이후 7월, 8월, 9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재회 불가능하다 그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재회 플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리딩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꾸준히 이 주간별 운의 재회 운 크기, 특징 읽어드리는 주제 있을 수 있으니 6월도 보시고 6월에 제외가 안 되면 7월 거 보시면 되고 8월 거 보셔도 되고 9월 거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목 옆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1대1 상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과 저 1대1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4번 리딩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로 복채 꼭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4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